1982년 전남 목포 신안군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60대 김여인. 이 김여인에겐 다 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 아들. 큰아들은 강여인이라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해서 어머니와 자기 동생까지 다 모시고 함께 살았어요. 이 며느리 강여인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시동생까지 다 모시고 산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시어머니가 막 잘해주고 착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 이 시어머니가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남편인 큰아들, 당연히 자기 와이프니까 우리 아내 맛있는 거 먹으러 다 같이 가도 자기 아내부터 챙기기 바쁘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우리 형수님 나도 우리 형수 같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데 형수 정말 짱이에요. 어느 한날은 며느리 강여인과 시어머니 김여인이 넘어져서 다쳤네.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기 엄마는 안 챙기고 여보, 형수 괜찮아요? 어디 다친 데 없어요? 자기 엄마는 본체 만체. 엄마는 괜찮지? 알아서 와. 이렇게 되니 이 엄마 김여인 아들들한테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내가 지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들한테 서운한 건데 아들 욕하겠습니까? 그게 고스란히 이 며느리한테 가는 거예요. 전현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들과 내 사이를 이간질 시키고 있다고, 전현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다 보니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곱게 안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에 큰아들 작은아들은 또 엄마를 다그치고, 큰아들 작은아들이 엄마 앞에서라도 우리 엄마 해주면 엄마가 이렇게까진 안 됐을 수도 있는데 두 아들들이 다 여보, 형수님. 이 며느리 강여인이 가운데 껴서 좀 힘들었겠죠. 하지만 이 강여인은 시어머니 김여인에게 잘했습니다. 당시에 시어머니 김여인이 심장병이 있었어요. 종종 알아눕곤 하는 시어머니. 며느리 강여인은 아침마다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어머니 굶으실까 매 끼니도 다 챙겨드리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면서 심장병이 도진 거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어서 도저히 잠을 못 자겠어. 그래서 새벽에 깼는데 큰아들 방에 갔더니 아무도 없고, 작은아들 방에 갔더니 작은아들도 없어. 이것들이 이 새벽에 어딜 간 거야. 미치겠네.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를 찾겠다고 집 대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창고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 시어머니가 창고로 들어갔더니 거기서 지들끼리 야식을, 족발 파티를 열었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한 거예요. 나는 입도 아니야? 나 몰래 지들끼리 나는 아파서 잠도 못 자고 이러고 있는데 강여인 니년이 또 우리 아들 꼬드겼지? 여기서 또 큰아들이 자기 아내 쉴드 친다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강여인까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엄마는 죄책감도 없어요? 아니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사실 당시에 이 큰아들은요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어요. 강여인을 만나기 5년 전에 첫 번째 아내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때가 엄청 오래 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때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큰아들과 첫 번째 아내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똑같아요. 이 시엄마가 내 아들을 뺏긴 것 같아. 아들이 지 아내밖에 몰라. 너무 꼴보기 싫어. 전현이 우리 아들 꼬드기고 있어. 그래서 자꾸 구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날은 어머, 내 방에 있던 옷반지가 사라졌네. 며느리 전현이 가져간 게 분명해. 그래서 다짜고짜 며느리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도둑년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나는 네 년이 숨 쉬는 것도 꼴보기 싫어 등등 막말을 하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 며느리가 가져간 게 아니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뭔 문제만 터지면 며느리 먼저 잡고 보니까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 이 며느리가 터진 거예요. 나 이렇게는 못 산다고. 견디다 못한 며느리 집을 뛰쳐나왔고 놀란 큰 아들이 그 뒤를 쫓아간 거예요. 여보 가지 말라고.
그런데 집을 뛰쳐나왔던 며느리가 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손 쓸 새도 없이 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겁니다. 그게 큰 아들과 첫 번째 아내의 마지막이었어요. 이 사건이 있고 큰 아들 제정신이었겠습니까? 자기 눈 앞에서 아내가 죽었고 자기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내 탓 같고 아내를 잃은 충격에 견디다 못한 큰 아들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다행히도 이 시엄마 김여인이 바로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서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어요. 그로부터 3년 후 이 형이 너무 페인처럼 사니까 이 동생이 나선 거예요. 형, 진짜 괜찮은 여자야. 사귀라고 안 해. 그냥 만나만 봐. 그냥 친구 사이로 지내면 되잖아. 동생이 형의 새 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바로 그때 만난 사람이 지금 아내 강여인이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호감을 느낀 두 사람, 사귄 지 1년 만에 결혼까지 하게 된 거예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입장에서 엄마가 며느리 막 갈궈가지고 첫 번째 아내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아내도 잃을까봐 두 사람 다 막 우리 아내, 우리 형수님 했던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두 아들들이 그러면 그럴수록 이 엄마의 서운함과 모든 분노는 며느리한테만 더더욱 쌓여져 가는 건데, 더 안 좋아지는 건데. 그렇게 한 달이 흐릅니다. 1982년 1월 18일 이 시어머니 김여인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집으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 며느리 강여인이 막 눈치를 보더니 창고 쪽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왜 저래? 뭔가 며느리 행동이 이상하니까 이 김여인이 조심스럽게 며느리가 들어간 창고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아니 인연이 딴 남자 품에 안겨가지고 지랄 생쇼를 하고 있네. 이걸 어떻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이 시어머니 김여인 놀래가지고 그 자리를 덮친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야 이 썩을 놈들아, 너 이 남자 새끼 너 이리 와봐. 너 누구야? 그렇게 며느리와 바람난 상대편 남자 얼굴을 딱 보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네. 내 둘째 아들인 거예요. 그 순간 와, 며느리 인연 뭐지? 너 인연, 이 여우 같은 년, 네가 우리 아들을 둘씩이나 꼬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동생과 미래를 즐긴, 이게 충격적이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데 며느리 강여인의 불륜 상대는 바로 시동생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유독 형수를 각별히 챙기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은요, 2년 동안이나 남편, 시어머니 등 가족들의 눈을 피해 미래를 즐겼습니다. 오랜 기간 불륜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결국 시어머니에게 그 사실을 들키고 만 거죠. 바로 이 시어머니 김여인은 며느리 강여인과 둘째 아들을 불러 앉혔습니다. 이 일은 우리 셋만 알아야 돼. 무덤까지 비밀로 해야 돼. 큰 아들이 절대 알면 안 돼. 걔 성격에 또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그리고 넌 짐 싸서 나가. 조용히 사라져. 이런 짓을 하고도 내 아들과 계속 살려고 그래? 아무 내색하지 말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큰 아들이 한번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잖아요. 이 사실을 알아봐요. 이 엄마는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덮어두기로 했던 겁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며느리의 약속을 끝으로 모든 것은 마무리가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갑자기 돌연 이 시어머니 김여인 자신의 방 안에서 사망한 채 발견이 됩니다. 큰아들이 아침에 어머니 식사하세요. 어머니를 깨우러 어머니 방에 들어왔는데 엄마가 미동이 없어. 자는 듯 조용하게 돌아가신 거예요. 지병인 심장병 악화로 사망하신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죽음으로 모두가 혼란에 빠진 상황. 특히 불륜 관계를 들키고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었던 며느리 강여인의 혼란은 더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그때 둘째 아들이 형수님 그냥 집에 계세요. 떠나지 마요. 이제 아무도 모르잖아요. 딱 잡은 거예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시어머니의 사망, 두 사람의 분류는 또다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되면서 그렇게 며느리 강여인은 그대로 그 집에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후 큰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이 둘째 아들 박씨가 따로 분가에 살기 시작하면서 마음을 딱 고쳐먹은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내 불륜 때문에 충격을 먹어서 나 때문에 죽은 거야 라는 그런 죄책감에 마음을 정리한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충격 먹어서 죽은 마당에 나 이 관계 지속 못한다. 그렇게 얼마 안 가 이 시동생 박씨 여자친구를 사귀었고 결혼할 거라면서 한 여자를 집으로 데리고 와 형과 형수에게 소개까지 시켜줍니다. 형수, 제 여자친구 이쁘지 않아요? 형, 내가 사랑하는 여자야. 인사해. 그렇게 다 같이 모여 밥도 먹고 모든 것이 잘 풀려가는 듯 했어요. 그런데 1983년 5월 9일 저녁 7시경 농사일을 마치고 이 박씨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친구를 만난 거예요. 야, 우리 집에서 술 한잔 하자. 그렇게 최 씨라는 친구와 자기 집에서 소주를 한 잔 탁 까서 마셨는데 갑자기 두 사람 다 엄청난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집니다. 시동생 박씨와 친구는 술을 마시다가 나란히 쓰러지게 됐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 하지만 친구 최 씨는 얼마 안 가 사망을 했고요. 박 씨는 가까스로 목숨은 건졌어요. 이들의 사인은요, 놀랍게도 약물 중독, 독살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이 마신 술병에서 독극물 성분이 발견된 거예요. 아, 이거 누군가 일부러 술에 독극물을 탔구나. 바로 경찰 조사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인은 바로 잡혔습니다. 범인은 예상하시다시피 강여인. 도대체 강여인은 왜 자신의 시동생 박씨를 죽이려고 한 걸까? 알고 보니까 4개월 전 이 시동생 박씨가 갑자기 신부감을 데리고 형 집을 찾아왔었잖아요. 형,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형수, 제 아내가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죽음 이후에 이 시동생 박씨가 예전만큼 나한테 관심도 안 주고 그래서 안 그래도 좀 서운해 있었는데 이 시동생 박씨가 갑자기 여자를 데리고 오니까 이 형수인 강여인의 질투심이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며칠이 지났을 때 인적이 없는 곳으로 이 시동생 박씨를 불러냅니다. 도련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에? 형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난 아직도 도련님 생각뿐인데 어떻게 다른 여자랑 결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잠깐만요 형수. 전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정리했어요. 거짓말 말아요. 그럼 나한테 왜 그랬어요? 형수, 지금 말은 안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시동생 박씨는 다 정리했는데 형수 강여인이 마음 정리를 못한 거예요. 이에 시동생의 배신을 참을 수 없었던 강여인이 죽여버리겠다고 시동생 박씨의 집에 몰래 들어와서 술병에 독극물을 타놓은 겁니다. 이거 먹고 죽어버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은 건 아무 관계 없었던 시동생의 친구였습니다. 강여인이 노렸던 시동생 박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었어요. 강여인의 집착과 분노가 일으킨 사건으로 인해 그동안 묻혀있었던 두 사람의 불륜까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형 또 한 번 충격을 먹었어요. 그런데 경찰 조사에서 이 강여인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날 두고 딴 년을 만날 수가 있어? 네 엄마 그렇게 만든 것도 다 너 때문이야. 너 어머니 입막음하고 싶었잖아. 네가 바라던 거 아니었어?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엄마는 지병인 심장병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었어? 강여인,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설마. 와,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자연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에게 불륜 사실을 들키게 된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살해했던 겁니다. 평소에 이 시어머니가 보약을 먹고 꼭 사탕을 챙겨 드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딱 이 며느리가 이걸 노렸던 거예요. 그 사탕에 독극물을 발라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시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사탕을 드셨다가 결국 목숨을 잃으신 거예요. 그 후에 며느리가 어머니가 자연사한 것처럼 위장을 해놨던 겁니다. 결국 살인죄로 강여인은 구속이 됐는데요. 이게 너무 옛날 사건이라서 그런지 사건에 대한 기사만 많고 처벌에 대한 기사는 없더라고요.
제가 추후에 알게 되면 이 영상의 더보기란에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참, 정말 형이랑 결혼하고 그 동생과 불륜을 즐긴, 그들의 엄마를 죽이고 동생이 마음을 정리하니 그 동생까지 죽여버리려고 했던, 그런데 결론은 엉뚱한 친구가 또 죽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런 막장이 또 있나. 그래서 오늘은 실제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었던 말도 안 되는 막장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